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 리버우드. 이곳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인 리버우드 하이는 매년 늦여름, 새학기를 맞아 뜨겁게 달아오르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다.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스페인 양식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은 부유하고 전통 있는 학교의 위용을 자랑했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한 대화는 교정을 가득 메웠다. 그 북적이는 인파 속 동양인 소년 이준우는 유독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깔끔한 흰 티셔츠와 낡았지만 단정한 청바지 차림의 그는 낯선 이국 땅의 햇살과 공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마치 수면 위의 잔잔한 물결처럼 자신을 숨기려 애썼다.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미묘한 경계심과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태양 아래에서도 준우는 마치 스스로 그림자가 된 듯 주변의 화려함에 스며들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존재감을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듯 보였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평범함 뒤에는 한국에서 수년간 태권도만을 위해 땀 흘려온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라는 리버우드 하이의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이력이 숨겨져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은 도복 위에서 펼쳐지는 격렬한 수련과 엄격한 규율, 그리고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꿈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한국의 태권도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미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전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그의 미래는 오직 태권도와 함께 펼쳐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미국 사업 확장 결정으로 인해 준우는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태권도를 잠시 잊고 낯선 땅, 낯선 환경으로 떠나야만 했다. 매일같이 땀 흘리던 도장 대신 낯선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 현실은 그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주었고, 훈련의 공백은 그의 몸과 마음을 짓눌렀다. 이곳에서의 평범한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태권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단지 조용히 학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도복을 입고 멈췄던 꿈을 이어가고 싶다는 소망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에게 닥쳐올 시련에 대한 무방비 상태의 방패처럼 보였다. 리버우드 하이에는 여느 미국 고등학교나 그렇듯 자신들만의 견고한 리그를 구축한 무리들이 존재했다. 학교의 권력은 성적순이 아닌 운동 능력과 부모의 재력, 그리고 사교성이라는 교묘한 기준에 따라 나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미식 축구팀의 스타 쿼터백 제이크 윌리엄스, 농구부의 거침없는 에이스 라이언 켈러, 그리고 제이크의 여자친구이자 치어리더 팀의 완벽한 리더인 브리트니 쇼가 이끄는 그룹은 단연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했다. 이들은 학업 성적은 바닥을 기었지만 타고난 운동신경과 막강한 부모님의 재력, 그리고 철저히 계산된 사교성 덕분에 학교 내에서 거침없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고, 그들의 시선은 학생들을 위축시켰다. 특히 제이크는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미 악명이 높았다. 그의 눈에 거슬리는 학생은 단 한 명도 무사할 수 없었고, 그의 표정 하나로 학교의 분위기가 좌우될 정도였다. 준우는 전학 첫날부터 이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의 눈에 준우는 자신들과는 확연히 다른 이질적인 존재이자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동양인 전학생이라는 이질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새로운 희생양을 찾던 이들의 본능적인 습성 때문인지 제이크와 그의 무리는 준우를 은근히 괴롭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복도에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며 워치 아웃, 아시안, 눈 똑바로 뜨고 다녀라 라고 비아냥거리거나, 점심시간에 준우가 빈자리에 앉으려 하면 의자를 슬쩍 빼서 그를 넘어뜨리며 오, 미안, 못 봤네, 네가 너무 작아서 라고 비웃는 등의 유치한 장난에 불과했다. 하지만 괴롭힘의 강도는 점차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수업 시간에 영어 발음을 익숙하지 못해 더듬는 준우에게 어눌한 영어 발음 때문에 수업이 지연된다며 교사와 학생들 앞에서 준우의 발음을 흉내내며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체육 시간에 일부러 엉뚱한 곳으로 공을 던져 준우를 넘어뜨리고 비웃는 일은 다반사였다. 한 번은
농구공에 맞아 넘어진 준우에게 라이언이 다가와 야, 꼬마. 내 나라에서는 이런 스포츠도 안 해봤냐? 아니면 네가 너무 느린 건가? 라며 조롱하듯 발로 공을 굴려 그의 얼굴을 맞추는 치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준우의 뺨은 얼얼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준우는 이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딜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고 그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반항도 나오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엄격한 태권도 사범이었던 아버지에게서 진정한 무도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최후의 수단이며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라는 가르침을 수없이 받아왔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항상 너의 몸은 수련의 도구이자 정신의 거울이니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아껴라고 강조하셨다. 게다가 낯선 이국 땅에서 불필요한 문제가 생겨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컸다. 자칫 문제가 커지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계획마저 틀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그저 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 태권도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참아냈다. 그의 침묵은 제이크와 그의 친구들에게는 나약함과 비겁함으로 해석되었다. 그들은 준우가 자신들에게 절대로 저항할 수 없는 쉬운 상대라고 확신하며 괴롭힘의 수위를 더욱 높여갔다. 준우의 눈에 깃든 슬픔과 피로를 그들은 결코 읽어내지 못했다. 점심시간 활기 넘치는 카페테리아는 학생들의 수다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로 마치 전쟁터 같았다. 제이크는 친구들을 이끌고 준우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준우가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볶음밥 도시락을 정성껏 먹고 있을 때였다. 그 도시락은 홀로 떨어져 있는 준우에게 유일한 고향의 맛이자 위로였다. 제이크는 갑자기 준우의 도시락을 발로 차엎지르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고소한 김치볶음밥 냄새 대신 바닥에 흩뿌려진 음식물은 준우의 자존심을 짓밟는 듯했다. 제이크는 낄낄거리며 야, 이 냄새나는 음식은 대체 뭐야? 너희 나라 음식은 다 이 모양이냐? 이거 케밥 아니야? 라며 비웃었고 주변 학생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간혹 키득거리는 소리를 내며 상황을 방관했다. 아무도 준우를 돕지 않았다. 준우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제이크를 노려봤지만 이내 길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이고 흩어진 음식을 묵묵히 치웠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외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에게 닥쳐올 시련에 대한 무방비 상태의 방패처럼 보였다. 다음 날 미술 시간, 준우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붓으로 고향의 향수를 담아 한옥의 섬세한 기와 지붕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붓질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했고 그림에는 그의 깊은 내면이 담겨 있었다. 그때 제이크가 불쑥 다가와 준우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는 야, 똥양인. 내 그림 실력도 내 영어 실력만큼이나 구리네. 차라리 이걸 보고 따라 그려봐. 이딴 미개한 그림 말고. 라며 옆에 놓인 서양화 스케치북을 내밀며 그의 스케치북을 찢으려고 했다. 준우는 본능적으로 스케치북을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제이크의 거친 손톱이 준우의 손등을 긁고 지나가며 선명한 붉은 자국을 남겼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준우의 눈빛이 마치 용암처럼 흔들렸다. 더 이상 참기 힘든 굴욕감과 폭력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의 내면을 잠식하는 듯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깊게 심호흡하며 감정을 억눌렀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 아주 많이. 라는 짧고 건조한 말만 남기고 준우는 고통을 감춘 채 자리를 피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았지만 그 싸늘함은 제이크의 등골을 순간적으로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 일 이후 준우는 더욱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교실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그들을 마주쳐야 했고 매번 모멸감과 위협을 느껴야 했다. 제이크와 그의 무리는 준우의 가방을 숨기거나 수업 시간에 그에게 의도적으로 오답을 알려주거나 심지어 화장실에서 그를 붙잡고 벽에 밀치며 내까지 게 뭔데 감히 우리 앞에서 깝죽거려. 한국으로 돌아가라. 고 협박하는 등 유치하고 비겁한 방식으로 그를 괴롭혔다.
한 번은 체육 시간 후 샤워실에서 제이크는 준우의 라커를 강제로 열어 그의 깨끗한 옷을 바닥에 내던지고 그의 새 운동화를 변기에 처박아 버렸다. 준우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젖은 옷과 운동화를 주워들었다. 그의 침묵은 제이크의 괴롭힘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제이크는 자신이 학교의 절대 권력자이며 준우는 그의 발 아래 놓인 무력한 존재라고 확신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준우는 점차 지쳐갔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고 밝았던 눈동자는 점차 생기를 잃어갔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식욕도 잃었다. 한국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로움은 괴롭힘으로 인해 더욱 커졌다. 그는 밤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와의 국제전화를 통해 겨우 버텨냈다.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아버지, 이곳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저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약한 걸까요? 준우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수화기 너머로 간신히 새어나오는 흐느낌은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수화기 너머의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듯 한참 동안 침묵한 끝에 나지막이 말했다. 준우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는 항상 너를 믿는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 자신을 지킬 용기가 없다면 아무도 너를 존중하지 않을 거다. 잊지 마라. 태권도는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수련하고 지키는 정신이며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마음이다. 너는 강하다, 준우야. 너는 이겨낼 수 있다. 너의 발차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니야. 그것은 너의 정신이자 너의 정체성이다. 아버지의 말은 준우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고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태권도인의 자존심과 용기를 조금씩 일깨우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도복의 감촉과 발차기의 짜릿함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커다란 포스터가 나붙었다. 리버우드 고등학교 자선 격투대회 정의의 벨. 학교 예산을 모으기 위한 자선 행사로 학생들 간의 아마추어 격투 경기가 펼쳐진다는 내용이었다. 룰은 간단했다. 각자의 무술 실력을 뽐내고 승리하면 상금과 명예는 물론 학교의 정의의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이 대회의 가장 큰 후원자가 바로 제이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지역 최대 건설 회사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제이크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포스터 앞에 서서 친구들에게 큰 소리쳤다. 이번 대회는 내가 접수한다. 누가 감히 나에게 도전할 수 있겠어? 어차피 우승은 내 차지야. 내가 이 학교의 정의 그 자체거든. 나와 붙으면 다들 오줌 지를걸? 또 그의 친구들은 환호하며 제이크를 치켜 세웠고 제이크는 이미 자신이 챔피언이 된 것처럼 으스댔다. 준우는 포스터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한때는 그의 전부였던 태권도.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수련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코앞에 두고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억지로 내려놓아야 했던 그의 열정이 다시금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꺾을 수 없는 자부심이었다. 잠시의 망설임 끝에 준우는 결국 결심했다. 이 대회에 참가하여 자신을 괴롭히던 이들에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침묵했던 자신에게 태권도인의 긍지와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고. 그는 조용히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의 손끝에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제이크와 그의 친구들은 준우가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를 잡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 저 녀석이? 동양무술인가 뭔가로 뭘 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나한테 두들겨 맞고 질 게 뻔한데. 얼마나 우스울지 벌써 기대되네. 아마 첫 경기에서 울면서 도망칠걸? 아니면 링 위에서 춤이나 추겠지. 그들은 준우의 참가 신청을 또 다른 조롱의 기회로 여겼고 준우가 링 위에서 망신당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대회 당일 학교 체육관은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교내 방송반은 라이브 중계를 준비했고 지역 신문사에서도 취재를 위해 나왔다. 심지어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도 짧은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 뜨거운 함성과 기대감으로 열기가 마치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마치 거대한 축제 같았다. 준우는 검은색 도복 대신 편안하고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운동복과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의 외모는 여전히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깊고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다. 그의 차례가 다가오자 사회자는 힘찬 목소리로 준우를 소개했다. 자, 다음 선수입니다. 한국에서 온 새로운 전학생 이준우 선수입니다. 그의 별명은 조용한 그림자라고 하는군요. 과연 그는 어떤 그림자를 보여줄까요? 관중석에서는 야유와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제이크는 친구들과 함께 팝콘을 먹으며 조용한 그림자. 춤이나 추겠지. 엉덩이나 흔들면서 빌빌댈걸. 저런 녀석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낄낄거렸다. 그의 말은 마이크를 통해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준우의 첫 상대는 레슬링부 소속의 덩치 큰 학생, 불도저라는 별명의 마이크였다. 마이크는 2m에 육박하는 거구에 온몸이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다.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리자마자 마이크는 맹렬하게 달려들어 준우를 링 코너로 몰아붙였다. 육중한 몸으로 준우를 깔아뭉개려 했고 그의 주먹은 쇠망치처럼 무자비하게 날아왔다. 체육관 전체가 마이크의 움직임에 흔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준우는 마치 바람처럼 상대의 끈질긴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기회를 엿봤다. 그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로 빨랐고 상대의 공격은 마치 허공을 가르는 듯했다. 마이크가 전력을 다해 달려들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준우의 발이 번개처럼 날아갔다. 날카롭고 정확한 옆차기. 준우의 발은 마치 정교한 미사일처럼 날아가 정확하게 상대의 옆구리에 명중했고 마이크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링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거대한 몸은 마치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 듯한 굉음을 내며 쓰러졌다. 체육관은 순간 거짓말처럼 정적이 흘렀다. 관중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워! 곧이어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여기저기서 저게 뭐야? 방금 뭘 본 거지? 저 녀석이 정말 전학생이라고? 라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제이크의 팝콘은 이미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의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치기 시작했다. 준우는 이어서 만나는 상대들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제압해 나갔다. 링 위에서 그는 더 이상 조용한 전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도룡뇽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의 발차기는 칼날처럼 예리했다. 복싱부 주장인 주먹왕 토마스는 그의 잽을 피하지 못하고 턱에 정통으로 돌려차기를 맞고 쓰러졌고 태권도를 어설프게 흉내낸 격투기 동아리 학생은 준우의 빠르고 정확한 발차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심지어 덩치와 힘으로만 밀어붙이던 거구의 미식축구 선수 탱크 존슨까지 그의 발차기 앞에서는 한 번의 유효타도 날리지 못하고 쓰러졌다. 준우의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강력했고 절제된 힘은 보는 이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허공을 가르는 발차기는 매번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냈고 그의 온몸에서는 물 흐르듯 유연한 동작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느껴졌다. 관중들은 준우의 경기가 진행될수록 숨죽이며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했고 열광적인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제이크와 그의 친구들 역시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치기 시작했다. 라이언은 제이크, 저 자식 보통이 아닌데? 뭔가 이상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브리트니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링 위의 준우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들의 뇌리에는 그동안 준우에게 했던 온갖 비열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대망의 결승전. 준우의 상대는 예상대로 제이크였다. 링 위에 선 제이크는 평소에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달리 살짝 긴장한 듯 보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이내 헛기침을 하며 허세를 부렸다. 뭐, 어쩌다 운이 좋았던 거겠지. 그래도 마지막은 내가 주인공이다. 풋볼 선수인 나와 붙어서 제대로 살아남을 녀석은 아무도 없어. 나는 리버우드의 챔피언이야. 그는 풋볼 선수다운 강한 어깨와 육중한 몸을 이용해 준우를 링 코너로 밀어붙이려 했다. 제이크는 무차별적인 펀치와 태클을 날리며 준우를 압박했지만 준우는 마치 물 위를 걷는 듯 가볍게 제이크의 공격을 피하고 마치 놀리듯 제이크의 주변을 맴돌며 약점을 찾았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무용과도 같았다. 제이크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준우는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그의 뒤를 잡는 등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 듯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관중들은 준우의 여유롭고 완벽한 움직임에 열광했다. 그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준우는 조용히 기회를 기다렸다. 제이크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 온 힘을 다해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다 잠시 자세가 흐트러진 순간 준우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술을 선보였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공중으로 몸을 솟구쳐 뒤로 한 바퀴 돌면서 날리는 회전 뒤우려차기. 준우의 발은 마치 회전하는 칼날처럼 날아와 정확히 제이크의 옆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충격이라기보다는 놀라움과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제이크는 휘청이며 링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힘없이 주저앉았다. 심판은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다. 1, 2, 3 제이크는 일어서려고 애썼지만 그의 몸은 마치 굳어버린 듯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했다. 그의 눈동자는 링 위를 춤추는 준우의 발차기 잔상을 쫓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이제껏 괴롭혔던 작고 약한 동양인이 아니라 거대한 벽과 같은 존재가 서 있었다. 10. 심판의 손이 하늘로 힘차게 향했다. 준우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체육관은 폭발적인 함성과 함께 환희에 찬 열기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준우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어떤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그의 승리를 축하했다. 제이크는 링 바닥에 주저앉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우를 올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제이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마치 화해의 제스처이자 동시에 승자의 여유로운 손길처럼 보였다. 제이크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준우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심이 스쳤다. 이때 대회 진행을 맡았던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리버우드 하이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오늘 이준우 선수가 보여준 경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야말로 감동적인 역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이 대회 직전에 믿을 수 없는, 하지만 자랑스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준우 선수는 단순한 태권도 수련생이 아닙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한국 태권도 주니어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의 태권도 스타가 될 인재가 우리 학교에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체육관은 다시 한번 충격과 경탄의 도가니에 빠졌다. 웅성거림은 이내 거대한 술렁임으로 변했고 학생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뭐라고? 국가대표 상비군이라고? 그 조용했던 전학생이 미쳤어. 우리가 감히 누구를 괴롭힌 거야?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이라니. 그동안 그들이 그토록 함부로 괴롭히던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던 한국인 전학생이 사실은 한국을 대표하는 태권도 유망주였다는 사실에 모든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이크와 그의 친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뇌리에는 그동안 준우에게 했던 온갖 비열하고 치졸한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들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존재를 괴롭혔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준우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을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섬뜩한 진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브리트니는 경악한 표정으로 제이크를 바라보며 제이크, 우리 정말 큰일 났어. 우리가 뭘 한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까지의 오만함 대신 깊은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다음 날 학교는 전례 없는 분위기였다. 준우는 더 이상 조롱이나 무시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학교의 새로운 영웅이자 신비로운 존재로 떠올랐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존경하고 궁금해하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은 마치 영웅을 보듯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어떤 학생들은 사인을 요청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자고 졸라댔다. 제이크와 그의 친구들은 준우를 마주치자 고개를 숙이거나 아예 다른 길로 피해 다녔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제 대회장에서 느꼈던 공포와 죄책감이 역력했다. 특히 제이크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다.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고 비열한 행동에 대한 후회와 준우의 압도적인 실력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뒤섞여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잠을 설친 제이크는 초췌한 얼굴로 결국 준우를 찾아갔다. 방과 후 모든 학생들이 빠져나가 텅 비어 고요한 체육관에서 홀로 발차기 연습을 하는 준우 앞에 선 제이크는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준우,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나약하다고 멋대로 판단했어. 내 오만함과 무지로 너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 진심으로 후회한다. 네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할 말 없지만 정말 미안해. 제이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준우는 조용히 제이크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의 흔적이 없었다. 과거의 괴롭힘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준우는 제이크의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이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과해줘서 고맙다, 제이크. 나를 괴롭히던 네가 이렇게 사과할 용기를 낼 줄은 몰랐어. 내 사과를 받아줄게. 너도 나도 이제 과거는 잊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준우는 제이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순간 제이크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들고 준우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진정한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그 후 제이크는 진심으로 준우의 친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무리에게도 준우에게 사과하도록 종용했고 학교 내에서 준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팬을 자처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준우의 태권도 실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준우가 학교 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리버우드 하이에는 준우 덕분에 태권도 클럽이 신설되었고 준우는 명예 코치로서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수많은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고 학교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전학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리버우드 하이의 새로운 자랑이자 많은 학생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준우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았다. 때로는 침묵이 존중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용기 있는 행동과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는 것이 더 큰 변화와 긍정적인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다시 태권도 훈련을 시작하며 잃어버렸던 태극마크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국제대회 출전을 목표로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시작했고 제이크는 그의 가장 열렬한 서포터가 되었다. 그리고 리버우드 하이의 학생들은 조용하고 평범했던 한국인 전학생이 사실은 엄청난 실력을 가진 태권도 영웅이었다는 이야기를 두고두고 회자하며 겉모습이나 국적 그리고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준우는
평범함을 가장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억압된 침묵이 아닌 당당하고 빛나는 태권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의 발차기는 리버우드 하이의 역사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학교의 전설처럼 전해지게 될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올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선 준우의 모습을 리버우드 하이의 학생들이 열광하며 지켜볼지도 모른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롭힘과 극복을 넘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용기, 그리고 편견을 깨부수는 위대한 한 발차기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